혼자가 아닌 내 주변 모두의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선 단 4가지면 충분하다. 수많은 멘토들의 영상을 만들어 오며 문득 한 가지 질문이 스쳤습니다. 사업이나 기업가가 아닌 직장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없을까? 실제로 모두는 각자 다른 성향을 가졌고 자신만의 사업이나 기업 운영에 적합한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관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완벽한 조합과 시너지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크고 대단한 기업들, 구글, 애플,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등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은 혼자서 만든 게 아니라 수백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조율하는 지휘자 같은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빛을 발하며 엄청난 부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십 분야에 있어 실리콘밸리와 빅테크들이 많은 조언을 구하는 한 멘토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레어 휴스 존슨. 아주 짧게 클레어의 커리어를 언급하자면 현재 구글과 유튜브를 존재하게 만들며 7년간 무려 5번의 승진을, 또 스트라이프라는 스타트업에서는 20명의 관리 직원들로 시작해 7,000명의 대기업으로 늘리고 관리하기까지, 그야말로 초고속 성장을 만드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녀는 직장 내에서 큰 성공을 쫓는 리더들을 위한 지침서 스케일링 피플을 공개했고, 그녀의 책은 출간 직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포브스, 포춘 등 수많은 세계적 저널의 찬사를 받으며 현재는 링크드인, 디스코드 등 스타트업에서 메가기업의 리더까지 할 것 없이 리더의 책상 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책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런 그녀의 도서 스케일링 피플 속 직장에서 시작하는 성공의 인사이트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클레어는 말합니다. 커리어의 초기 경험을 통해 느낀 건 훌륭한 관리자가 되는 것이 커리어에서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회사라도 강력한 관리와 건전한 운영 시스템, 즉 핵심 프로세스가 없다면 규모를 키우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업 성장에 맞는 조직 운영과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을 구축하는 사람들의 성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제품 뒤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하죠. 20년이 지난 지금 그 믿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최고 기업들의 성장에는 리더들의 코어 프레임워크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성공의 핵심에는 아마존웨이라는 일관된 시스템과 원활한 운영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스케일링 피플의 프레임워크는 단 4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목표 달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둘째, 적합하고 신속한 채용. 셋째, 건강하고 강력한 팀 구축. 마지막 넷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피드백과 성과 관리. 인생에서와 마찬가지로 업무에서도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원칙이 존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클레어, 물론 관리자라는 직책이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또 그들의 잠재력을 깨워 시너지를 만들기에 앞서 말한 코어 프레임워크를 지키는 관리자를 위한 그녀만의 관리 방식의 뼈대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상호 이해의 기반은 자기 인식이다. 두 번째,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는 솔직하되 건설적으로 하라. 세 번째, 관리와 리더십의 차이를 구분하라. 네 번째, 전사 공통의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라. 그리고 이 모든 원칙은 단 한 가지, 신뢰 구축으로 귀결됩니다. 훌륭한 관리자는 편해질 수 있지만 진정한 리더는 매일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죠. 그리고 이 2가지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깊게 와닿았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리더십은 긍정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관리는 안정화에만 집중되어 있죠. 물론 업무 환경에서 안정성은 중요하지만 도전에 맞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면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녀는 말했죠. 저는 이런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리더십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실망시키는 일이다. 즉, 당신과 당신의 팀은 안정적이고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 불확실하지만 흥미로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관리와 리더십의 차이를 먼저 구분하세요. 물론 리더십과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목표 설정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그럼 스타트업에서 메가 기업들을 만든 클레어는 어떻게 목표를 설정했을까요? 그녀는 다양한 방법론을 제안했지만 좋은 목표의 특징은 간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직장에서의 성공뿐 아닌 개인의 성공에도 바로 적용될 수 있죠. 클레어는 말합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은 무엇을 달성하려 하는지, 달성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성공적인 최종 상태를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계획은 일련의 활동들이며 실행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계획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되죠. 그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먼저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거꾸로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활동을 찾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좋은 목표의 특징을 말하자면 첫 번째로 집중적이고 간결하며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두 번째, 팀원 모두가 성공의 모습과 실패를 같은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해야 합니다. 세 번째, 도전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로 모두에게 영감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제 경험상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아닌 70% 정도의 성공률을 목표로 삼는 게 좋죠. 그리고 네 번째는 활동이 아닌 상태에 집중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활동을 지시하기보다는 팀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공했을 때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그 결과를 가능한 정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감도와 구체성을 확보하여 목표는 성공이라는 구체적인 결과가 보여야 하며 실패 또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세우세요. 그녀의 방법론을 쉽게 다시 설명하자면 목표는 어디로 가고 싶은지, 나아가며 지표 설정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내가 지속적으로 전진하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 이유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죠. 이 외에도 클레어는 어떤 질문으로 인재를 뽑아 팀을 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팀원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할 때는 어떤 대화체로 혹은 방식으로 피드백을 전달하는 게 나을지까지 모든 인사 과정을 빠짐없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도전하는 개인들을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죠.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 기준을 쫓거나 자신의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역할에 갇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길을 설계하며 그 길을 지켜나가야 하죠. 즉, 가장 중요한 존재는 당신입니다. 당신이 강하지 않으면 제가 나눈 전략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기에 영상에서 소개한 모든 내용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려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커리어를 관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주치는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심리적 강인함과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가장 쉬운 연습법으로 달력의 좋은 날과 나쁜 날을 기록하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고 또 어떤 일이 에너지를 소모시키는지를 진단해 보는 거죠. 즉, 자신의 최고 성과를 내는 법을 연구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어디에 경계선을 설정할지 스스로 결정해 나가야만 합니다. 저의 경우는 가족과 저녁 시간을 막는 업무 일정이 주 1회 있었던 주는 좋지 않은 한 주라는 걸 알았고 저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작은 약속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연습법은 가장 생산적인 시간대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도 하죠. 그렇게 먼저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겁니다. 인생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빠르게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말처럼 누군가와 함께 먼 길을 달리기 위해선 자신을 조절하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올바른 자아 인식을 시작하며 스스로의 커리어 코치가 되어보세요. 이번 영상 속 클레어의 조언이 어떠셨나요? 사실 제가 나눈 인사이트는 스케일링 피플 속에 담긴 양에 비하면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개인적 성공과 팀을 이끌며 함께 나아가는 성장 방법, 그녀의 글을 읽으며 많은 걸 느꼈습니다. 훌륭한 관리자는 편해질 수 있지만 진정한 리더는 매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리더는 안정을 쫓지 않고 변화를 만들며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실망시키는 일이라는 것. 사실 새로움을 쫓고 사람들의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고 또 도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망시키지 않는 게 최고라 생각했던 저는 주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춰가며 그들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클레어의 통찰력에 많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꼭 퇴사를 하고 사업에 도전해서 원하는 성공을 이룰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지금 존재하는 그 자리에서 그녀의 조언을 통해 초고속 성장을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